정말 많이 후회합니다. 대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좋은 차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전기차를 3년 리스로 차를 구입해줬는데 이제는 정말 후회가 됩니다. 다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당연한 생각이실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달 전에 아들이 정말 이제는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대학교도 졸업반인데 미국에서 이 나이 되도록 차를 운전하지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를 그동안 안 사줬던 게 아니라 당연히 아들이 17살에 면허를 취득을 했었던지라 그때 기쁜 마음에 차를 사줬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듯 내 자식이 이제는 운전할 나이가 되었고 또 스스로 운전하고 다닐 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기특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가도 이제는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지고 급한 일이라도 있을 때는 오히려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 하니 오히려 뿌듯한 마음이 들었었지요. 오히려 차를 사준 뒤로 신나서 틈만 나면 친구들 만나러 가버리는 아들 뒤통수가 이뻐 보이기는커녕 어쩔 때는 한 대 쥐어 박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래도 아들이 운전하고 다닌다는 뿌듯한 생각에 그 조그만 미움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었지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는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신이 아찔해지곤 합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던 그날도 아들이 고등학교 풋볼 선수였던 터라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연습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레프턴을 하다가 그만 다른 차하고 사고를 내서 앞부분이 많이 부서지는 큰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그 현장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던지 모릅니다. 다행히 차는 많이 파손이 됐으나 아들이 다치지는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나 어디서나 레프턴 할 때는 사고가 나면 거의 다가 레프턴한 본인의 과실이 거의 다입니다. 아들은 분명히 본인 잘못이 아니라 해도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게 상식이지요. 그래도 몸 안 다친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았었습니다. 그렇게 교통사고를 마무리하고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갔지요. 달라스의 다운타운 근처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지금껏 아무 문제 없이 지나왔는데 최근 들어 자동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학교 생활하는데 차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졸업하면 사줄게라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이미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애한테 별로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하긴 이제 졸업반이니 나이도 있고 다시 운전을 할 만큼의 시간도 지났고 해서 차를 보러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몇 년 전 교통사고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불안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잊어버려야 하겠지요. 그래서 차를 보다가 전기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직은 학생이니까 운전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친구들하고 맥주라도 마시면 그동안 그래왔듯이 우버나 리프트 타고 다닐 것이니 당연히 운전을 적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들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니 전기차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를 보러 갔을 때도 세일즈맨이 본인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정말 좋다고 자랑을 하고 전기 차량이라 유지비가 정말 적게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전에 내 친구도 전기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같은 말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차를 사서 가지고 왔지요. 그리고 며칠은 좋았습니다. 아들이 차를 가지고 학교 기숙사 아파트에서 지내는데 학교 파킹랏에서 충전도 하고 별 문제 없이 지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집에 다녀가라 했더니 못 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더니 지금 배터리 남은 게 10%라 30분 거리인 집에를 못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학교에 충전시설이 있다고 했잖아 라고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파킹랏에 충전시설이 있기는 하는데 한 파킹 빌딩마다 4개씩만 있고 또 차징할 수 있는 시간도 4시간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차징밖에 안 돼요. 라고 해서 그래서 익스프레스 차징이 안 되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은 아예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4시간 차징하면 차를 빼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파킹랏에 차들이 많아서 한 번 차를 빼면은 파킹랏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지구를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이야기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를 이야기하는 대학교에서 이러고 있다니 정말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또한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학비가 남들도 인정하는 가장 비싼 학교 중 하나인데 학생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도 되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교들은 사정이 더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자 대학교도 이러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도 많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타는 학생들이 이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발화로 인해 수많은 차량이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그렇잖아도 불편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 마음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졸업반이고 다시 졸업 후에 의대 쪽을 가야 해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애한테 차를 차징하는데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게 맞는지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아들 차를 가지러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대신 아들 차를 몰고 나와서 학교 근처에 있는 차징 스테이션에 갔습니다. 근처에 월그린이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익스프레스 차징 스테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중 작동이 되는 하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징 중이고 그리고 또 다른 차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없이 다른 곳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익스프레스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일반 스피드로 충전을 하면 가까운 곳이 더 있기는 하나 한 번 충전하면 1시간 충전을 해야 80%가 된다고 해서 익스프레스만 찾아봤는데 근처에는 몇 개 없었습니다. 오히려 테슬라 충전시설은 많다고 하는데 아들 차는 테슬라가 아니다 보니 일반 충전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마침 근처에 같은 차 딜러가 있어서 딜러에서 차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을 해도 겨우 3%가 차징이 되어서 왜 이렇게 차징이 천천히 되냐고 직원한테 물어보니 직원이 익스프레스 차징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짜증이 많이 나던데요. 그래서 정말로 30분을 돌아다녀서 간신히 한 군데를 찾아서 익스프레스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차에 있는 맵을 보거나 핸드폰으로 보거나 해서 차징 스테이션이 익숙지가 않으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20분 정도 지나니까 80%가 되었습니다. 충전되는 동안 근처에서 서성거렸지요. 그리고 익스프레스 차징 비용을 보니 34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일반 가스 차량보다 더 나은 점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물론 남들이 이야기했던 유지비가 적게 들어라는 말은 일반 가정집에서 직장 다녀와서 잠잘 때 전기 코드 꼽아 놓으면 충전이 되고 아침이면 타고 나가는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학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전기차를 괜히 샀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아들이 어쩔 때는 식사도 빼먹고 공부할 때도 많은데 차에 전기 없으니 차징 스테이션 가서 차징하고 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제 앞으로 아들이 3년 가까이 이 전기차를 타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